반갑습니다. 오늘 재원생 어머니들도 많이 오셨는데 제가 많은 소통을 잘 하지 못하고 애들한테 집중하느라고 그런 점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고등의 피지컬은 달라야 한다라고 이제 또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강사 시작한 지도 한 8년 차가 되었고 대치동에 한 6년 동안 있었고요. 이화여고라는 자사고를 맡은 지도 한 5년 차가 되어 갑니다. 근데 이제 대치동에서 이제 참 이렇게 꾸역꾸역 이제 살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기도 하고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제가 대치동에 있을 때 예비고 1부터 재수생까지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제 몸을 갈아놓으면서 뭐 교재 작업도 하고 뭐 좀 올 어라운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때 좀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때 너는 하나에 집중 못하고 내신을 할 거면 내신만 하고 수능을 할 거면 수능으로 해야지 왜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냐 했는데 제가 이렇게 되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예비고 1을 대치동에서 되게 오랫동안 했었고 그리고 재수생도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하는 애들 이번에 최상위 반도 이제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PPT를 항상 구성할 때 이번엔 좀 무슨 다른 말을 할까 했는데 결국에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말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우리 애가 잘했다 입니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 중학교 때 제일 잘해요. A등급에서 제일 높은 비율을 받는 그 과목이 바로 영어입니다. 그래서 한 31%로 봤거든요. 고등학교를 가면 17.7%에 불과해서 모든 과목 중에서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의 과목 중에 가장 편차가 큰 게 내신 영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수학에 너무 집중을 하고 내신 때 딱 처음 들어가면 아이들이 중등에서 공부했던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좀 그런 게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정말 간단하게 뭐 내신 고등 가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난다 정도라서 렉살 지수라고 해가지고 어휘의 난이도나 그 지문의 길이로 이제 많이 어려워진다는 거 그냥 표시를 해놨고요. 이게 가려져 있네요. 여기 원래 보통 중학교 3학년 때 한 문장에 11단어 정도 들어가면 고등학교 들어가서 15단어 이상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일단 좀 어려워진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사실은 더 큰 건 이제 내신 어쨌든 준비하실 테니까 주변에 있는 학교의 특징을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동국고는 그렇게 범위가 많지는 않아요. 뭐 단어가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 조금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학교가 유방파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통 자사고도 고교 필수 정도의 난이도 단어책을 쓰는데 얘네는 1학년 때부터 수능 2200이라는 교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 번 단어 시험 볼 때, 한 번 시험을 볼 때 900개씩 암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 비중이 높아서 서술형에도 어휘가 나오는 좀 특이한 학교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뭐 예문의 빈칸 속의 어휘를 조건에 맞게 변형하시오라는 건 당연히 너 파생어 당연히 알고 있니? 요거 잘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어휘 변화 시키는 걸 되게 좋아해요. 고등학교 가서는 어휘는 무조건 변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방파는 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국고는 좀 특이하게 우리말로 대답을 하는 시험이 중학교 때도 나오고요. 고등학교 가서도 이걸 시험에 내더라고요. 그래서 남학생들이 조금 해석을 꼼꼼하게 하는 걸 좀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특화시켜서 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제고는 이 강동의 유일한 자사고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학교도 보시면 고교 필수 2,000원을 쓰고요. 대다수의 고등학교 자사고에서 이 단어책을 쓰더라고요. 능률고가 고교 필수를 쓰고 있는데 어휘가 정말 어렵게 나오는 학교로 유명하고요. 지문 변형이 정말 대치권에 있는 그런 학교, 일반 학교만큼 다 바꿉니다. 선생님이 지문 변형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따 문제도 보여드릴 텐데 그렇습니다. 고성고가 남학생들이 도전하기에는 그래도 조금 괜찮다고 할 수 있는 학교인데요. 얘네들이 일단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어법이 가장 취약해요. 지문 변형이 객관식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아예 없고, 다만 어려운 문제 객관식에서 좀 변별력을 가져라라고 하면 어법에서 모두 고르시오 문제 있죠. 몇 개 고르시오 이런 것들에서 가장 상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거고, 사실상 서술형 열문항으로 좀 등급을 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 영작 너무 당연한 거고, 어법성 틀린 거 고르시오. 그리고 주어진 문장을 이 문법 구조에 맞게 쓰시라. 그 다음에 우리말 해석 주는데, 요새 조금 많이 어려워져서 우리말 해석이 되게 길어졌어요. 그래서 서술형 영작을 보기가 있더라도 우리말 해석이 되게 길어서 남학생들이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양문 완성은 정말 모든 고등학교에서 다 내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덕여고인데요. 창덕여고가 유일하게 서술형이 없는 지금도 학교입니다. 1학년 때는 서술형이 없는데요. 25문항이 40분 정도로 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쉽지 않은가. 보통 다른 학교는 이제 50분에 한 30몇 문제씩 푸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학교가 시험지가 9에서 1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분 안에 이걸 다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번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커트라인이 70점대라고 할 만큼 객관식만 나오는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보자면 여고의 조금 특징인데요. 2개를 고르라는 문항이 정말 많아요. 최대 8문항까지 2개 고르시오 문항이 나오기도 하고, 여기는 모의고사가 4지문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영자신문이랑 학교 프린트가 3개가 되어 있는데, 특히 영자신문이 뉴욕타임즈에서 그대로 발췌해서 낸다든지 해서 여기서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영자신문은 우리가 학술 지금 어휘 외우는 그런 어휘가 아니라서 어휘의 난이도를 진짜 많이 변형을 해서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창덕여고를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정말 어휘를 수준 높게 암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자면, 요 단어의 관계는 유의어를 모두 고르시오라는 걸 찾는 문제고요. 이제 왜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이거 못 풀어? 시간 안에 못 풀어 하겠지만, 더 이상 선지가 5개가 아니죠. 사실은 저거를 하나, 둘, 셋, 넷, 10개를 제가 확인을 해야지 아이들이 풀 수 있는 거라서 난이도가 어려운 거고요. 근데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빈칸에 이제 찾으라고 넣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대체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대체될 수 없다라는 거를 여기다 이제 써야 되는데, 한 단어로 바꾸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대체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irreplaceable이라는 단어를 아이들이 파생어를 알아야지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휘의 중요성이 정말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창덕여고 스타일인데, 얘네가 이제 지문이 일단 길어요. 긴 거에서 특히 문맥상 낱말 쓰임이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항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 다 변형이에요. 변형. 그래서 당연히 이런 유의어들은 디스카드나 어벤더는 정말 동의어로 많이 알아서 쉽게 맞힐 수도 있지만 어렵다. 그리고 창덕여고 제가 9에서 10페이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지가 깁니다. 그래서 지문의 길이와 이게 선지의 길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지 읽는데 시간을 많이 뺏겨요. 그래서 선지를 정확하게 하나 읽고 정확하게 뭐는 못 당하고 할 수 있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시간 내에 다 못 푸는 그런 현상을 겪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번에 고성고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나왔던 부분인데, 공문에서는 그냥 쭉 이렇게 나왔던 문항을 얘가 이제 도달하다라고 해서 사실 그냥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냥 너에게 가는 거예요. 너에게 가는 정보 이렇게 가는 건데, 얘를 이게 수동태로 아예 딜리버리라는 단어는 어디서 언급도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새롭게 너가 이거 의미에 맞게 너가 수동태로 고쳐서 써. 이런 문제가 이제 어법적으로는 시험에 어렵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근데 제가 이번에 좀 이렇게 많이 찾아보면서 알게 된 게, 아무래도 5등급제로 변화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기사를 보셨을 수도 있지만 정말 아이들이 1등급을 맞는 비율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전과목에서 1등급 맞는 비율도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 빼고 진짜 다 잘하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기사 나온 거 보면
이번에 이제 1학기 기말이 다 끝나고 나서 전과목 1등급을 맞은 학생 수를 봤더니 1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9등급제에서는 보통 한 121명 정도 되는데 한 10배 정도가 지금 다 1등급을 맞는 추세입니다. 물론 3학년까지 다 통합해서 1등급을 맞는 숫자는 점점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변별력이 지금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마 오늘 그 대표 원장님이 그 브로셔에 각각의 학교에 그 학업 성취도 그런 것도 다 보내주셨을 거예요. 네, 거기 보면 학교별로 뭐 표준 편차라든지 평균이 다 나와 있어요. 네, 보시면 표준 편차나 평균, 과목별 원점수 이제 등급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똑같은 2등급이라도 이게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11등을 하는 게 당연히 23등급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따질 수 있도록 좀 어쨌든 학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수년간 아이들을 지켜본 결과 제가 그냥 딱 들었던 생각이 당 먹고 무조건 3월 가기 전까지 체력을 키워야 된다.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피지컬 싸움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내신을 준비하는 기간이 고등학교 가면 딱 8주예요. 8주. 근데 이 8주 안에 저보다 못할까? 하지만 수행평가가 또 있어요. 보통 이제 3월 처음에 입학하면 일단 적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그렇게 잘 자기 실력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 중간 망쳤으니까 기말 때 해야지. 그럼 이제 5월부터 수행이 미친 듯이 쏟아집니다. 그러고 나면 또 기말이 되고요. 여름방학 때 좀 뭔가 해보려고 하면 이제 또 수학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이런 시기를 보내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 도돌이표로 본다고 되시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진짜 중학교 때 영어를 많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뭐 대표 원장님께서는 뭐 지금 우리 학원에서는 뭐 그렇게 영어 많이 투자 안 할 거예요 하는데 영어 투자 많이 합니다. 어머니들. 한 주에 8시간씩 수업할 거고 그리고 수요일에 따로 저희 클리닉 불러서 아이들 한 주 동안 한 거 다 시험 보도록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중학교랑 가장 다른 점을 제가 생각을 해본 건 암기는 이제 통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암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아까 지문이 한 2, 30개씩 나오는데 아이들이 그걸 언제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많이 잘 만나서 쪽집게처럼 중요한 것만 외우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 주제문이라든가 이런 걸 외우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어휘 암기가 아니라 그 어휘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니? 문법적으로 그냥 계속 문법책 많이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념책을 달달달 돌리는 게 아니라 너 그거 얼마나 잘 적용을 할 수 있니? 이게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한 문장을 정확하게 중요하게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 많이 풀리는 거 저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방학 때 딱 이 세 개, 어휘, 문법, 그리고 구문 독해 이렇게 정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이클이 잘 돌아갈 거고 물론 독해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독해 안에서 저는 더 구문에 신경을 쓰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휘는 어원편을 할 거예요. 이거는 뭐 물론 가는 학교에 따라서 다른 단어를 하는 건 맞지만 저는 어원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뒤에 가서 왜 중요한지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보통 아이들한테 저희 학원 애들한테도 처음에 제가 줬던 책이 이거 외우라 였어요. 근데 아이들이 책을 안 읽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뒤에 있는 쬐끄만 책 있잖아요. 그냥 그거 갖고 다니면서 다 외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휘 수업을 그냥 넣었습니다. 같이 하려고요. 그래서 실제로 대치동 같은 경우는 오늘도 제가 수업하고 가면서 봤는데 아침 9시에 시작을 해서 10시에 아이들이 막 나와요. 그때 이제 어휘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한 1시간씩 이렇게 넣어서 어휘 수업을 꼭 시키십니다. 그래서 어휘는 필수로 아이들한테 맡겨지지는 않겠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치동 단과 들으시면 일주일 동안 그래 외워. 그리고 우리 시험 볼게, 시험 다양하게 볼게 라고 하는데 저희는 일단 주 2회 수업이고 수요일에 한 번 더 오니까 자주 볼수록 좋습니다. 단어는 자주 볼수록 좋아서 수업하면서 같이 보고 단어 테스트 보면서 같이 보고 클리닉 때 주간 테스트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지 같은 경우는 단어 뜻쓰기 지루하잖아요. 물론 못 외우는 친구는 그것부터 돼야겠지만 문장에서 직접 넣어봐라. 그리고 영영풀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영풀이 문제 같은 것도 개인 맞춤별로 테스트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 어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보통 그냥 아웃이라고 하는 저 어근이 전치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전치사, 저 아웃이라는 단어를 알면 한 그 능률복화 어원편에 있는 123개의 표제어를 다 똑같이 그 뜻에 맞게 외부로, 바깥으로, 완전히, 끝까지 이런 표현으로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123개의 표제어를 외울 수 있고요. 거기에 따른 각 유관파 어휘를 외우고 그리고 나면 아웃이란 단어는 결국 장치사에서 온 거니까요. 저는 이 수거 외우는 거 진짜 아이들 힘들어 하거든요. 하지만 수거도 결국 이 아웃이란 의미에서 다 파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어근을 배우면요. 약 300여 개의 어휘가 학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습을 제가 대치동에서 여름방학 때 그냥 어휘 특강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자료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때도 이제 능률복화 어원편을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좀 이미지로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법은 여름방학 때 제가 이미 기출로 한번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문법을 독해 속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아이로 좀 길러내자라는 취지에서 세팅을 해놨습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되는 문장이 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어렵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처음에 가장 간략한 걸로 배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100이면 100, 저 앞에 있는 게 동명사구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 저 동명사구는 해석하기 쉽거든요. 그러면 그래, 너 여기에 중요한 거 수일치가 있어. 동명사에서 많은 걸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수일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실전에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에 나오는 이 긴 문장에서 너가 이것만 시험에 나올까? 문법에 이것만 나올까요? 아니죠. 보면 길어지죠. 그 문장이 길어지는 이런 수식어구에서도 당연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부분에서도 또 버릴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확장을 해서 외울 거고요. 그리고 나면 마지막 3단계에서는 문장과 문장을 이을 겁니다. 아이들이 독해 모의고사에서 보통 높은 등급을 맞는 학생들도 그래서 이게 왜 답이 이거야? 그러면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못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더니 그게 답이래요. 근데 그런 연습은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한 문장과 이 다음 문장 간의 연결적인 논리를 아이들이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작문을 많이 푸는 것보다는 한 문장의 논리적인 연결을 배워야 내신 때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비고일 제가 이번에 만든 프로그램은 수능을 위한 게 절대 아니고요. 무조건 내신입니다. 내신 1등급을 목표로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문은 약간 문법이랑 구문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천일문을 활용을 할 겁니다. 저는 보통 아이들이 이게 그래서 무슨 내용이라 했을 때 아이들이 모르는 이유는 핵심과 비핵심을 잘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긴 문장에서도 네모는 이제 그냥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는 뭐다, 밑줄이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문장 하나 할 때마다 총 첫 문장을 이렇게 연습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긴 문장이 나와도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데 이 정도는 알거든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 내신 때 만나는 선지가 길어도 빠르게 뭐는 뭐다 라고 인식이 돼야 풀 거 아니에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장은 당연히 영작 시킬 겁니다. 영작 그리고 암기도 할 거예요. 천일문이 정말 좋은 문장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암기까지 하는 연습을 해야지
뭐 나중에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능력이 되고요. 지금부터 암기를 많이 하는 습관을 가져야 고등에서도 체력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암기도 시킬 겁니다. 독해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독해는 유형별로 당연히 학습을 할 거고 일단 저 앞에 나온 3단계를 중심으로 좀 많이 연습을 시키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위 반은 지금 저희 학원에 이 반에 딱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올 친구가 딱 2명 정도 있어요. 고3 모의고사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이고요. 보통 고등학교 서술형 문장을 영작을 하라고 했을 때 거의 틀리지 않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신규생들은 레벨 테스트 45문항을 이번에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에서 40문항 이상을 맞거나 고2 모의고사 1등급 그래 뭐 이 정도라면 따라올 수 있겠다 네 싶다고 해서 이렇게 기준을 세워놨고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이 친구들은 다른 과목 열심히 하라고 일주일에 대신에 5시간 클리닉까지 넣어서 하게 되고요. 어법을 고1 거를 하지 않고 고2, 고3 수준의 고난도를 할 거고 이 친구들은 바로 서술형 영작 수업을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암기와 구조 적용하는 법 그리고 독해를 조금 더 신경을 쓸 겁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주연 광고라고 해서 저만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도 똑같이 하는 스킬인데 그걸 저만의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대로 독해 연습을 하는 방법 시킬 거고 교재는 어법끝 에센셜이랑 마더텅 고3 기출 문제집 같이 나가면서 독해는 제가 만든 자체 교재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오는 날 오답 노트도 하고 리뷰 테스트도 하고 똑같이 요거는 수요일에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관리는 원래 저희가 월수금 이렇게 있었고 화목 이렇게 수업이 있었는데 다 체제를 바꿔서 월금 화목에 4시간씩 그리고 수요일에는 진짜 못하면 그냥 시험만 보고 가라. 일주일 동안 배운 거 시험 보고 가되 너가 만약에 거기서 미통과하면 남아도 선생님이랑 케어 받는 거야. 그래서 1대1 케어 하는 거고 주간 테스트는 필수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존의 신규생 어머님들은 제가 이제 갈매기 끼룩끼룩이라고 하는 메타인지 노트를 만들어서 초딩들도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이제 단어도 셀프 테스트도 좀 해봐야 되고요. 문법도 필기도 많이 해봐야 되고 그런 노트를 사용해서 자기 주도 학습 능력도 기르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수업이 물론 대치동 가면 더 뛰어난 강사들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대치동은 주 1회 수업을 하고 뒤에 남겨서 관리하는 정도일 텐데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를 2번 만나고 그리고 가운데 클리닉 시간에도 3번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배운 거는 절대 잊지 않게 할 수업은 자신 있고요. 수업까지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치동에 6년 있는 동안 처음에 저한테 주어졌던 이제 설명회 자리에서 처음으로 마감을 시키고 나서 계속 이화여고는 대치동에서 정원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수업 만족도는 그래도 항상 100%를 들어왔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좀 이렇게 다시 찾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하고 함께 있는 중학생들도 좀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중1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데 일단 개념을 저한테 들으면 다 써야 합니다. 백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문법은 무조건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주의라서 문법은 다 해석을 시키고 많은 아이들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저의 수업을 들었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배운 걸 다 기억할 수 있니? 시험에 어떻게 적용이 되니? 예문까지? 네, 예문까지 다 써서 내게끔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수업 방식 어떻게 다를 건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암기에서 벗어나시라. 저는 암기보다는 무조건 실전 많이 풀어보는 거 하나의 어법을 정말 다양하게 많이 풀어보는 거 난이도별로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왜 여기 오셔야 되는가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렸고요. 예비고 1 정규반은 월금 그리고 화목 6시에서 10시 그리고 수요 클리닉 필수입니다. 많이 받지 않으려고 딱 30명만 데리고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통과하는 애들만
이제 정규반 12명, 월등 화목 24명이고요. 최상위반은 6명. 그래서 12월에 시즌 1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테스트 볼 거예요. 그래서 최상위반에 이렇게 합류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완전히 새롭게 이제 개편을 하고 저희가 처음 이제 3월에 오픈을 하면서 대표 원장님의 실수라면 실수죠. 온라인이라고 하는 좀 저는 도움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학부모님들께서는 온라인이란 단어가 좀 거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바꿉니다. 온라인 다 없앨 거고 다 1대1로 그냥 수업을 하는 걸로 바꾸고 좀 그래도 제대로 된 선생님 잘 모셔보자 라고 해서 강동구에서 오랫동안 내신을 하셨던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또 저희 선배님이시기도 하셔서 이화여대 여자들이 원래 굉장히 꼼꼼하게 잘합니다, 어머니들. 네. 그래서 이렇게 모셨고요. 잘해서 우리 3월까지 좀 같이 잘 해보자 라는 취지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저를 만나서 이제 성장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이화여고는 대치동을 이제 접고요. 그냥 송파에서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포하고 송파에서 두 곳 개강을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혹시 자사고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네, 또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